안녕하세요, 한상기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는 기아 신형 소렌토 2.5 가솔린 터보입니다. 소렌토는 전통적으로 기아의 주력 모델이고 국내에서는 산타페와 함께 중형 SUV의 대표 모델이죠. 엔진 라인업은 총 3가지로 구성이 됩니다. 디젤이 가장 먼저 나왔고 그 다음에 하이브리드, 그리고 최근에는 가솔린 모델이 출시가 됐습니다. 요즘에는 SUV도 가솔린 엔진에 대한 수요 또는 관심이 높아지고 있죠. 그래서 이번에 가솔린 엔진이 추가가 되면서 소렌토의 판매가 좀 더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올해 소렌토의 디젤과 하이브리드 판매 비율은 7대3 정도로 디젤이 2배 이상 높습니다. 근데 가솔린 모델이 출시가 되면은 디젤의 비율이 조금 더 줄어들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소렌토 가솔린에 적용된 2.5 터보는 기존의 2.0 터보를 대체하는 개념이죠. 이 2.5 터보는 제네시스 G80이나 GV70, 기아 스팅어, 소나타 N9과도 공유를 하죠. 근데 베이스 굴림 방식 또는 차종에 따라서 엔진 출력은 조금씩 달라요. 예를 들어서 스팅어와 제네시스는 304마력이고 소나타 N9은 290마력, 그리고 산타페와 소렌토는 281마력입니다. 그러니까 요 2.5L 터보 엔진은 출력 버전이 3가지가 있는 거죠. 참고로 새 2.5 터보 엔진은 기존의 2.0 터보 엔진을 대체해 나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트림은 트렌디와 프레스티지, 노블레스, 시그니처가 있고요. 가솔린도 하이브리드처럼 그래비티 트림이 추가가 됐습니다. 지금 보시는 시승차는 시그니처 트림의 5인승, 2륜, 풀옵션 사양이고요. 가격은 4,304만원입니다. 외장 디자인은 당연히 다른 소렌토와 동일합니다. 그래비티 트림이면 또 모르겠지만 이 시그니처 트림까지는 외장 디자인의 차이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다른 말로 하면은 이 외장만 봐서는 하이브리드나 디젤, 가솔린을 구분하기가 좀 쉽지가 않아요. 헤드램프는 시그니처까지 LED가 기본이고요. 프로젝션 타입의 LED 헤드램프는 그래비티 트림에 적용이 됩니다. 저번 시승기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소렌토는 신형이 되면서 외장의 인상이 좀 많이 바뀌었죠. 기존에 비하면 좀 더 강하고 남성적인 그런 인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동급의 현대 기아는 기아가 조금씩 전장이 긴데 이 소렌토도 그렇습니다. 산타페보다 전체적인 사이즈가 조금씩 커요. 가솔린 모델은 트렁크 오른쪽에 TGDI 배지가 붙습니다. 이걸로 가솔린 모델인 거를 대략 알아볼 수가 있죠. 그리고 요즘에 많은 차들처럼 머플러는 장식이고요. 실제 머플러는 안쪽에 약간 숨겨져 있습니다. 타이어는 컨티넨탈의 크로스 컨택트 LX 스포츠, 사이즈는 255에 45와 20입니다. 이 20인치가 가장 큰 휠 사이즈죠. 실내는 당연히 다른 소렌토와 동일하고요. 여러 색상을 봤지만 이 소렌토는 지금 보시는 이 밝은 색상이 가장 괜찮은 것 같아요. 대시보드와 도어 트림, 시트에 적용된 이 밝은 색상이 좀 더 따뜻해 보입니다. 모니터는 10.25인치 와이드 타입이 적용이 됐습니다. 모니터의 위치가 좀 높은 편이어서 돌출형이라 시트 포지션 가장 낮게 하면은 모니터와 눈높이가 거의 맞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꾸 흔들어 보면은 소리는 약간 있는데 움직임은 또 거의 없어요. 사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그 차마다 약간씩 좀 편차가 있습니다. 지금이 홈 화면이고요. 여기서 슬라이딩을 시키면은 이렇게 주요 메뉴가 나옵니다. 최근에 선보인 발레 모드나 기아 페이 같은 최신의 편의 장비들이 다 적용이 되어 있고요. 여기서 설정, 그러니까 저쪽에 있는 셋업 버튼 누르면은 이 화면 나오죠. 그리고 차량을 누르면은 이렇게 운전과 관련된 주요 메뉴가 나옵니다. 운전자 보조에서는 그 ADS 관련 이 메뉴가 있고요. 액티브 사운드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강하게와 보통, 끄기, 약하게 총 4가지가 있습니다. 드라이브 모드와도 연동이 되고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가솔린 모델에만 적용이 되죠. 그리고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여기서 영상 조정으로 들어가면은 높이와 회전을 할 수가 있고요. 밝기도 있고, 표시 정보로는 주행 경로 안내와 도로교통 표지판 안내, 주행 편의 정보, 후측방 안전 정보, 오디오 등이 있습니다. 계기판에서 테마 선택으로 들어가면은 이렇게 드라이브 모드 연동이 있고, 그러니까 이걸 체크를 하면은 드라이브 모드에 따라서 자동으로 바뀌는 거죠. 그리고 이걸 해제를 하면은 테마 A, B, C, D가 있습니다. 그리고 라이트에서는 실내 무드 조명이 있는데 이 소렌토는 그 무드 조명의 적용 범위가 좀 제한적이에요. 도어 트림과 그 대시보드에 이렇게 한 줄로 좀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카니발 같은 경우가 이 무드 조명에서 대시보드에 있는 그 조명을 뺀 거죠. 색상은 총 64가지가 있고요. 사용자 설정으로 들어가면은 좀 더 세부적으로 색상을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확실히 좀 파란색이 가장 보기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도어에서는 테일게이트를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 파워 테일게이트의 열림 속도도 빠르게와 느리게 2가지, 이 열림 높이도 완전 열림과 3단계, 2단계, 1단계, 그리고 사용자 높이 설정 이렇게 따로 세분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 적절한 높이로 맞추려면은 이제 버튼을 3초간 누르면은 설정이 되는 거죠. 모니터 아래쪽에는 공조장치 패널이 있습니다. 다른 차들 대비해서 그 높이가 좀 높은 편이에요. 거기다가 이렇게 살짝 기울어져 있어 갖고 눈에 잘 들어옵니다. 주로 사용하는 바람 세기는 이 터치고요. 이쪽은 물리 버튼이죠. 눌렀을 때의 감각이 약간 좀 물컹한데 이게 어저께 시승했던 GV70과 약간 좀 비슷해요. 근데 이것도 미세하게 좀 급을 나눠서 GV70이 비슷한 감각이긴 한데 조금 더 좋아요.
소렌토는 송풍구 디자인이 조금 독특합니다. 일단 세로형이고요. 보통 가운데에 송풍구가 2개가 있잖아요. 근데 이 차는 총 4개가 있어요. 현행 소렌토의 실내 디자인은 괜찮은데 전체적으로 좀 하이그로시가 많이 쓰였어요. 모니터부터 공조장치 그리고 이 밑에 쪽까지 전체적으로 좀 하이그로시가 많이 쓰인 편입니다. 이 커버를 열면은 여기에는 무선 충전 패드를 겸하는 수납 공간이 있고요. 그러니까 여기에 공간이 꽤 넓습니다. 핸드폰을 충전을 시킨 상태에서도 그 핸드폰 화면이 어느 정도 좀 보이고요. 그리고 이 안쪽에는 USB 단자 3개가 마련이 돼요. 요즘에 현대는 버튼식, 기아랑 제네시스는 기어 셀렉터를 다이얼 방식을 많이 사용을 하는 것 같아요. 확실히 버튼식에 비해서는 다이얼 방식이 사용의 편의성 면에서 조금 더 좋다고 생각이 되고요. 사용 방법은 좌우로 한 번씩만 돌리면 R&D로 이동을 하고 P는 그 상단에 있는 버튼만 누르면 되죠. 그리고 D 상태에서 차문을 열면은 자동으로 P로 체결이 됩니다. 기어 다이얼 뒤에는 드라이브 모드가 있고요. 이렇게 움직여서 드라이브 모드를 변환을 합니다. 이게 모니터의 메뉴처럼 이렇게 회전이 되는 게 아니라 한번 갔다가 다시 되돌아와야 돼요. 그리고 이쪽에도 수납 공간이 추가로 더 있죠. 센터 콘솔 박스는 용량이 꽤 큰 편입니다. 들어가는 입구도 넓지만 이 깊이도 충분해서 이 500mm 넣고도 이 뚜껑에 닫혀요. 지금은 어라운드 뷰 화면이고요. 기본 2분할입니다. 오른쪽이 위에서 내려다보는 탑뷰고요. 확실히 어저께 봤던 GV70보다는 화질이 좀 떨어지는군요. 좀 덜 선명해요. 그리고 이쪽에 있는 아이콘을 눌러서 앵글을 달리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성인 남성 기준으로 운전대 림의 두께는 딱 적당한 편이고요. 펀칭은 없지만 손에 잡히는 감각은 괜찮습니다. 패들 시프트도 마련이 되어 있고요. 운전대 조절은 수동입니다. 계기판은 12.3인치 풀 디지털이고요. 화질은 대체로 선명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드라이브 모드에 따라서 이렇게 계기판 디자인이 바뀌죠. 이 변환되는 속도도 또는 그래픽의 자연스러움도 꽤 괜찮은 편이에요. 그리고 이 가운데 부분에서는 트릭 컴퓨터를 비롯한 주요 정보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시트는 성인 남성에게도 충분한 크기고요. 쿠션은 약간 좀 탄탄한 편입니다. 이 시트는 방석의 앞부분을 연장할 수도 있고요. 그 연장되는 폭도 꽤 큰 편이죠. 그리고 기본적인 방석의 길이가 그렇게 짧지 않아서 제 기준으로 보면은 이 앞부분을 연장하지 않아도 방석이 짧다는 느낌은 없습니다. 유리는 당연히 4개 모두 다 원터치가 적용이 되고요. 1열 유리는 2겹입니다. 소렌토의 장점 중 하나가 2열의 거주성이죠. 제가 앉으면은 무릎과 앞시트 사이에 주먹이 3개 정도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2열의 거주성은 굉장히 좋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2열 시트는 등받이 각도도 꽤 뒤로 많이 넘어가는 편입니다. 참고로 2열 시트는 슬라이딩도 가능하고요. 1열 시트 아래쪽의 공간도 꽤 넉넉한 편입니다. 거기다가 이 가운데 부분도 평평하게 처리를 해서 이것 때문에 2열의 공간이 더 넉넉한 것 같아요. 2열 승객을 위해서는 12V와 220 USB 단자가 하나씩 마련이 됩니다. 거기다가 1열 시트 양쪽에도 USB 단자가 마련이 되어 있죠. 2열 유리는 끝까지 내려가고요. 2열 승객을 위해서 열선 2단계가 마련이 되고 여기에 컵홀더도 마련이 되어 있죠. 그리고 수동이지만 블라인드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트렁크의 기본 용량이 꽤 넉넉하죠. 일단 들어가는 입구의 폭이 넓고요. 그 상하의 높이도 충분해요. 그리고 2열 시트는 이 오른쪽에 있는 버튼을 눌러서 원터치로 접을 수가 있습니다. 이 5인승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트렁크 바닥부터 2열 시트까지 완전히 평평하게 이어지는 편이에요. 그래서 성인 남자가 눕기에도 괜찮은 공간입니다. 예, 공회전 때 엔진 소음은 조용한 편입니다. 지금 엔진이 돌고 있는 걸 알 수 있을 정도의 음량이긴 한데 엔진 소리가 실내로 좀 잔잔하게 들어와요. 이 공회전 때 엔진 소리는 바로 어저께 시승했던 GV80 3.5와 대략 비슷한 것 같아요. 이 공회전 때 엔진 그 소리는, 실내로 들어오는 소리는. 그리고 이 진동 대책도 꽤 좋습니다. 공회전 때 운전대나 시트로 전달되는 진동이 거의 없거나 아주 좀 가늘게 있거나 그래요. 예, 이 차의 파워트레인은 4기통 2.5L 가솔린 터보와 8단 습식 듀얼 클러치로 구성이 됩니다. 이 4기통 2.5 터보 가솔린 엔진은 이미 여러 차에 쓰이고 있는 엔진이죠. 미리 말씀을 드리면 이 차는 조용한 차는 아니에요. 그리고 소렌토 전체 라인업에서 보면은 가장 스포티한 축에 속합니다. 지금처럼 일상적인 스로틀 궤도 또는 천천히 주행을 하면은 이 소리는 그렇게 큰 편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전체 주행 소음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이 차가 조용한 차라고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은 기본적으로 좀 스포티한 성향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빠르기만 한 게 아니라 그 운전 느낌 자체를 가장 스포티하게 세팅을 한 것 같아요. 이렇게 천천히 주행할 때는 그렇게 엔진 소리나 외부 소음이 크진 않은데 좀 빨리 달리면은 이 차는 이제 엔진 소리가 크기도 하지만 그 바람 소리가 좀 가장 크게 차지합니다. 보통 엔진 소리나 그런 거는
스포티하니까 라고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바람 소리 같은 경우에는 또 스포티와는 좀 뭐 상관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차는 미리 말씀드리면 주행에서는 바람 소리가 큰 게 가장 큰 단점이라고 하겠습니다. 지금처럼 아스팔트 구간을 90으로 정속 주행을 하면은 타이어 소리가 좀 잔잔하게 들어오긴 하는데, 이 노면이 가장 조용한 노면에 속하는데, 여기서 타이어 소리가 이 정도 들어오면은 아주 그렇게 하체의 방음이 잘 됐다고 하긴 힘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용한 걸로 따지면은 소렌토 중에서는 하이브리드가 가장 조용하죠. 이렇게 정속 주행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보통 하체의 느낌을 얘기할 때 단단, 딴딴, 뭐 소프트 뭐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이 차는 좀 탱탱하다라고 표현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기본적으로 부드러운 성향은 아닌데, 그렇다고 탄탄이나 단단, 딱딱은 아니고요. 좀 하체가 탱탱한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탄탄이나 단단처럼 노면 충격이 딱 받을 때 그게 뾰족하게 넘어오는 건 아니거든요. 하체가 상하의 움직임의 거리도 그렇게 많지가 않고 좀 이렇게 탄력적인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보편적인 승차감으로 보면은 이렇게 천천히 달릴 때 하이브리드보다는 조금 못하지만 디젤보다는 더 낫고요. 근데 승차감이라는 게 보통 여러 가지가 종합이 돼서 승차감 좋다 나쁘다 이렇게 한마디로 표현을 하잖아요. 그래서 좀 세분화해서 보게 되면은 이 하체에서 비롯되는 이 승차감 같은 경우에는 하이브리드보다는 거의 비슷하거나 그렇습니다. 디젤보다는 좀 더 낫고요. 워셔액이 없다네요. 뭐 아시겠지만 기름이 별로 없는 상태에서 코너 빨리 돌면은 시동 꺼집니다. 어쨌든 요즘에 현대기아차의 앞바퀴 굴림이나 사륜 가끔 번갈아서 타보면은 동일한 코너에서 사륜이 좀 더 스포티한 것 같아요. 이 차는 차 덩치에 비해서 코너를 안정적으로 돌긴 하는데, 그렇다고 사륜만큼 뭔가 좀 스포티한 그런 기분은 아니거든요. 왜냐면은 이 차가 코너에 진입을 하면은 좀 엔진 출력을 이렇게 줄였다가 다시 풀어주는 게 그냥 무난해요. 이제 사륜 같은 경우에는 좀 스포티하게 세팅이 되면은 좀 적극적으로 빨리 풀었다 놔줬다 하는데, 이 앞바퀴 굴림은 그 정도는 아니에요. 차는 앞바퀴 굴림의 SUV 치고는 코너 돌아 나갈 때 언더스티어가 굉장히 적은 편이고요. 그리고 제가 기존에 산타페 소렌토 지금 시승할 때마다 말씀을 드렸는데, 코너 돌면은 전자장비가 개입을 하잖아요. 근데 다른 그 현대기아차 또는 요즘에 신차와 달리 그 전자장비가 개입할 때 그 브레이크 잡는 그 소리가 좀 크게 들립니다. 약간 좀 기계음 있잖아요. 부극부극 하는 소리. 그 소리가 좀 크게 들리고, 이 차는 그 내리막에서 이제 조향을 좀 이렇게 많이 꺾잖아요. 그러면은 이 스티어링 칼럼에서 좀 약간 뭐라 그러죠? 슥슥하는 그런 소리도 들립니다. 이 차는 2.5L 가솔린 터보 엔진이 적용이 되는데, 동력 성능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빠릅니다. 일단 보통 앞바퀴 굴림 차에 거의 300마력 가까운 엔진이 탑재가 되면은 토크 스티어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차는 급출발하면은 지금 기온이 영하 5도라서 그립이 초반에 안 잡혀서 좀 스핀이 나는 경우는 있지만, 그 토크 스티어가 그렇게 발생하진 않더라고요. 그리고 제 동영상 기준으로 보면은 정지에서 200km까지의 가속 시간이 25초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빠른 거죠. 정지에서 200km까지의 가속 시간이 25초면은 무슨 차와 비슷하냐면은 스팅어 2.5 AWD와 비슷합니다. 스팅어가 그 AWD인 걸 감안을 해도 출력이 더 높고 차가 더 가볍잖아요. 공기 저항도 덜 받고. 그걸 생각을 하면은 이 소렌토 2.5 가솔린 앞바퀴 굴림이긴 하지만 제로입의 가속이 굉장히 빠른 거죠. 참고로 코나 N9 같은 차는 이제 이거보다 훨씬 가벼운데 출력이 낮긴 하지만 30초가 넘어가고요. 그리고 산타페 2.0 가솔린 터보 있잖아요. 그거보다 월등히 빠릅니다. 한 10초 이상 빨라요.
그리고 소렌토 하이브리드보다도 훨씬 빠르고요. 그래서 이 차의 그 가속력에는 굉장히 좋은 점수를 줄 수가 있고, 전체 느낌이나 이 가속력만 보면은 이 차는 그냥 단순히 소렌토 가솔린이 아니라 소렌토 라인업에서 스포티 버전이라고 해도 되겠어요. 8단 듀얼 클러치는 기존의 7단 듀얼 클러치에 비해서 저속에서 그 꿀렁거림 그런 게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8단은 습식이어서 건식, 7단 DCT보다 이런 이제 꿀렁거림 또는 승차감에서 유리할 수밖에 없죠. 이 차도 저속에서 천천히 출발할 때 또는 클러치가 붙고 떨어질 때 그 작동감이 좀 깔끔합니다. 근데 이 차도 간헐적으로 또는 급가속을 했을 때 그 변속 충격까지는 아니지만 좀 약간 울컥거리는 느낌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킥다운 했을 때의 그 울컥거림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는 납득이 가는 부분이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차는 주행에서의 가장 큰 단점이 바람소리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이 딱 100km인데 100km 정도만 돼도 앞창에서 부딪히는 바람소리가 가장 크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바람소리가 큰 거는 모든 차가 다 마찬가지니까 어느 정도 납득이 가는데, 이 차는 그 앞창 쪽에서 딱 부딪히는 소리가 좀 가장 크게 들립니다. 물론 오늘이 날씨가 되게 춥고 바람이 좀 부는 날인 걸 감안을 해도 이 앞창 또는 저 보닛 쪽에서 부딪히는 바람 소리가 다른 차 또는 다른 소렌토와 비교해도 좀 큰 편이에요. 그리고 속도를 올리면은 당연히 이제 바람 소리가 커지는데, 고속에서 앞창에서 부딪히는 이 바람 소리의 볼륨도 다른 차들의 그 평균에 비하면은 좀 큰 편에 속합니다. 그리고 고속 주행 시 안정감은 이것도 사륜보다는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속주행 안정성이 나쁜 건 아닌데 전체로 놓고 보면은 사륜이 적용된 다른 소렌토보다 조금 못해요. 그리고 컴포트 기준으로 엔진 소리는 대략 한 4000rpm 그때부터 이제 엔진 볼륨이 좀 확 커지죠. 이게 좀 음색이 거칠다고도 할 수가 있고, 또는 그 스포티 또는 와일드하다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굵은 음색인데 그 음량 자체는 좀 커요. 그리고 드라이브 모드를 스포츠로 바꾸면은 이렇게 엔진 소리가 넓게 퍼지면서, 보통 이제 가상 엔진 사운드가 그렇긴 하죠. 음량도 커지지만 그 음색 자체가 약간 좀 더 스포티하고 좀 넓게 퍼지는 그런 음량입니다. 근데 이 소리가 가상 엔진 사운드 치고는 꽤 괜찮은 것 같아요. 듣기가 좋습니다.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그냥 컴포트 모드에서의 그 엔진 소리도 듣기가 괜찮아요. 그리고 이 차가 기본적으로 좀 힘이 있다 보니까, 보통은 에코 모드로 달리면은 초반에 이제 힘이 없잖아요. 밟아도 좀 반응이 좀 늦고. 근데 이 차는 에코 모드에서도 그렇게 반응이 느리다거나 초반 그 가속 페달 밟았을 때 그 반응이 늦거나 뭐 그렇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 차는 그냥 에코 모드로 달려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차는 ISG로 엔진 시동이 꺼질 때 굉장히 부드럽게 꺼집니다. 거의 꺼지는 걸 잘 못 느낄 정도로 이렇게 슥 하고 꺼져요. 그리고 엔진 시동이 켜질 때도, 보통 가솔린 엔진이 엔진 재시동될 때 ISG로 이 떨림이나 이런 게 없는 편이잖아요, 디젤에 비해서. 근데 이 차는 가솔린 엔진 치고도 ISG로 재시동될 때 그 떨림이라든가 이 흔들림이 굉장히 적어요. 확실히 스포츠 모드에서는 컴포트보다 그 엔진 출력을 줄이는 양이 조금 더 적네요. 이 같은 코너에서 비슷한 속도로 진입을 했을 때 그 최종 속도가 스포츠 모드가 좀 더 빨라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앞바퀴 굴림 SUV 치고는 코너 돌아 나갈 때 언더스티어가 꽤 적고요. 그리고 지금 시승하면서 이제 여러 번 느끼는 건데, 엔진 소리가 꽤 스포티합니다. 정확히는 엔진 음색이 좀 스포티하죠. 그리고 정속 주행할 때 연비는 생각보다는 조금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시속 90km로 정속 주행을 하면은 대략 리터당 순간 연비가 15에서 한 17, 18 요 사이로 나옵니다. 보통 281마력 2.5L 가솔린 터보면은 요즘에 정속 주행할 때 다들 연비가 잘 나오잖아요.
특히 이 차는 이제 8단 DCT고 그러니까 이거보다는 조금 더 잘 나올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는 조금 못하고요. 그리고 시속 110으로 정속 주행하면은 대략 한 11km 정도? 이 정도 나옵니다. 이게 대략 캐딜락 XT6와 비슷한 건데 그 차는 6기통이고 이 차는 4기통인 걸 생각을 하면은 90과 110 모두 생각보다는 정속 주행할 때 연비가 좀 못 나오는 편이에요. 물론 이 차가 지금 주행거리가 되게 짧아요. 제가 처음 받았을 때 한 200km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나중에 좀 길이 들면은 이거보다 더 잘 나올 수가 있고요. 참고로 공기압은 오늘 아침에 냉간 때 35였어요. 이 소렌토 가솔린은 소렌토 라인업에서 가장 빠르기도 하지만 그 성향 자체가 좀 스포티하게 세팅이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가속력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스팅어 2.5와 거의 비슷한 수준이고 엔진 소리라든가 그런 것도 꽤 스포티하게 세팅이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가상 엔진 사운드도 소렌토 중에서는 이 가솔린 엔진에만 적용이 돼 있죠. 그리고 기존의 소렌토에 있는 그 편의 장비는 다 똑같이 적용이 돼 있고요. 이 차로유지도 마찬가지고요.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에 현대기아차의 이 차로유지는 중앙을 잡고 가는 능력이 괜찮고요. 대략 한 50초 정도가 되면은 이 기능이 해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 소렌토 라인업의 경우에는 각 엔진마다 좀 뚜렷하게 성격을 구분해 놓은 것 같아요. 전통적인 그 SUV 또는 소렌토 고객은 디젤을 찾고 또는 연비를 중요시하는 분이라면은 하이브리드가 있고요. 그리고 소렌토 중에서 좀 스포티하게 운전을 원하시는 분들은 이 가솔린이 더 맞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전체 보편적인 성격으로 보면은 소렌토 중에서는 하이브리드가 가장 괜찮은 성격 또는 보편적인 소비자에게 어필할 수 있는 그런 성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가솔린은 좀 호불호를 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 엔진 음색을 떠나서 회전수를 높이면은 그 엔진 소리가 좀 큰 편이고 무엇보다도 고속으로 주행할 때 바람 소리가 가장 좀 크게 또는 다른 차 대비해서 좀 큰 편입니다. 그래서 보편적인 성격으로 보면은 하이브리드가 가장 무난한 선택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주행에서의 단점이라면 진동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회전 때는 진동 대책이 굉장히 좋지만 이렇게 풀 가속 또는 회전수를 많이 쓰면은 이 운전대나 이 발판 있잖아요. 그 가속 페달 쪽 이쪽에서도 그 진동이 좀 강하게 전달이 됩니다. 보통 가솔린 엔진 하면은 이렇게 풀 가속했을 때 이 아래쪽으로 그렇게 진동이 전달이 되는 게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이 차는 이 풀 가속하면은 이 가속 페달 쪽에서도 그 진동이 좀 느껴져요. 그리고 약간 희한한 게 아까 차 받아서 이쪽으로 올 때는 풀 가속이 아니라 이렇게 천천히 가속하는 상황 있잖아요. 이렇게 천천히 페달 밟아서 이 상태에서도 그 운전대는 아니고 그 시트 쪽으로 좀 진동이 전달이 되는데 그게 뭐랑 비슷했냐면은 그 구형 소렌토 페이스리프트 되기 전에 그 디젤 같은 경우에는 그 진동이 그 시트 쪽에 엉덩이 사이를 쭉 지나가는 것 같은 그런 진동이 있었는데 그거와 좀 비슷했거든요. 근데 시승 대략 다 마치고 끝날 쯤 되니까 그 똑같은 이렇게 상황에서 이 시트로 전달되는 진동이 또 없네요. 물론 이것도 이제 좀 며칠 타보면은 좀 편차가 있긴 하지만 뭐 어쨌든 그렇습니다. 소렌토 가솔린은 좀 스포티한 운전을 이렇게 원하시는 분들에게 더 어울릴 수가 있고요. 보편적이라면은 그냥 하이브리드가 가장 무난합니다. 더 조용하기도 하고요. 예, 이로써 기아 신형 소렌토 2.5 가솔린의 시승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